안녕하세요 여러분, 강민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회사 중 한 곳인 이 한국전력공사의 자기소개서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에 가장 많이 출제됐던 항목 3가지를 같이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참고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자기소개서 평가 비중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확인을 하셨겠지만 서류 전형 단계에서는 적부 판정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소개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자기소개서라는 것은 향후에 면접에서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히 정성을 좀 다해 주셔야겠습니다. 하지만 필기 전형 준비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는 회사 중에 한 곳이기 때문에 신속한 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즉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불필요한 이런 정보들, 예를 들면 경쟁률이 몇 대 몇이더라, 해당 직무의 필기 컷이 몇 점이더라, 이러한 정보들을 찾다 보면 정작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가 이제 출제가 되고 여러분들 실제 지원하는 단계에서는 신속하게 해당 항목에 맞는 해당 항목에서 요구하는 평가 비중에 좀 초점을 맞추셔서 강조를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기억은 하시되 너무 시간을 또 많이 할애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기소개서 작성하실 때는 무엇보다도 적부 이걸 넘어서 면접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유리한 질문이 나올 수 있도록 해당 항목에서 요구하는 그 평가 지표를 적절하게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자소서 항목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세 항목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상반기 나왔던 내용과는 약간 차이가 있을 겁니다. 지난 3년 동안 가장 많이 출제됐었고요. 1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상반기에도 출제가 됐던 항목입니다. 물론 이번 상반기에는 회사를 선택한 동기라든지 한국전력공사와 관련된 이슈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묻는 항목도 있었지만 여기 나와 있는 항목들이 면접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자주 출제됐기 때문에 오늘은 이 3개 항목에 대해서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느낌적으로 봤을 때 공기업을 많이 준비하신 분들이라면 그렇게 낯설지 않게 봐왔던 그런 항목일 수 있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재사항과 관련된 질문이다 보니까 타 항목에서 썼던 혹은 다른 회사에 썼던 내용을 그대로 갖다 붙이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좀 일정 부분의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되었겠죠. 2번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타 회사에서 이미 작성을 했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일 수는 있겠지만 요구하는 글자 수에 맞춰서 그리고 내가 지원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직무와 인재사항 등을 적절하게 반영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 항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인재상 중에서 가장 부합된다고 생각하는 인재상 2가지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많은 학생들의 한국전력공사 자기소개서 첨삭을 진행을 했는데 2가지를 선택하라고 했는데 한 가지만 선택하는 지원자들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를 선택하면 탈락하느냐? 근데 의외로 한 가지만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필기 전형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충족을 해주시는 게 훨씬 좋을 수 있다는 점은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항목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떠한 소재를 선택하기 앞서서 어떠한 인재상을 선택하는 게 좋은가요? 라고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인재상을 좀 살펴보면 4가지, 기업가형 인재라든지 통섭형 인재, 도전적 인재, 가치 창조형 인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이제 2가지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기업가형 인재, 회사에 대한 무한 책임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개인의 이익보다는 회사를 먼저 생각하는 인재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보여드렸던 2번 항목과 좀 더 연관된 그러한 인재상이기 때문에 굳이 이 항목에서 기업가형 인재를 강조할 필요는 상대적으로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통섭형 인재, 도전적 인재, 그리고 가치 창조형 인재 이 3가지 중에서 2가지를 선택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게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물론 통섭형 인재 하니까 왠지 느낌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지원자들이 대부분 도전적 인재 그리고 가치 창조형 인재를 선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면 안 좋나요?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옆에 있는 친구들이 도전적 인재 쓰고 가치 창조 인재 쓴다고 해서 난 그럼 일부러 통섭형 인재를 쓸까?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통섭형 인재를 강조하기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이런 키워드의 차별화를 두기보다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해당되는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선택하시되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두 가지는 선택을 해줘라. 그리고 이 기업가형 인재 같은 경우에는 뒷부분에 출제가 좀 되는 그런 항목이다 보니까 꼭 여기서 강조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통섭형 인재를 선택하신 분들이라면 과연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걸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내용을 읽어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융합적 사고, 일단 이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멀티 스페셜리스트를 넘어서 오케스트라 지휘자. 일단은 왠지 또 다른 인재상을 선택하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더 들게 하는데 조직 역량의 시너지를 극대화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말만 들으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을 요구하는 것 같고 왠지 나와는 거리감이 있을 것 같아서 약간 이질감도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재상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정말 이런 사람이냐가 아니라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100점 만점에 100점을 보여줄 필요는 없어서 큰 부담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가능성은 보여주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종 간의 지식과 기술의 결합, 뭐 예를 든다면 뭐 여러분들이 뭐 이공계 학생인데 뭐 인문학도가 배우는 그러한 철학적인 부분이라든지 경영학적인 부분들을 배워서 그런 것들을 사고력을 발휘해가지고 더 좋은 결과를 냈다라든지 아니면 뭐 한 분야의 또 전문가이면서 동시에 여러 관련된 분야에 좀 이해를 하고 있다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어필하시면 되거든요. 혹은 여러분들이 리더로서 말 그대로 조직 내에 다양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의 그런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율하는 약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얼마든지 작성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 항목을 쓸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는 높은 수준의 목표 혹은 이제 달성하기 좀 어려운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이제 그러한 경험을 선택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팀 활동을 하실 때 어떠한 뭐 어려움에 직면했는데 그때 본인이 강점 외에도 그 본인 강점과 반대되는 그러한 지식이라든지 그러한 성향이라든지 이제 그러한 부분을 연계하면서 더 좋은 그런 결과를 냈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면 되겠죠. 뭐 이공계가 인문학 혹은 또 인문상경계가 이제 기술적인 역량들을 배우면서까지 했기 때문에 더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강조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나 아까 리더로서 우리 팀원들의 그러한 배경이 다른 팀원들의 그런 사고를 모아가지고 더 좋은 시너지를 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러한 부분도 활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이 융합적 사고라는 부분을 개인이 발휘했다라고 하는 것도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고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딱 들었을 때는 좀 뭐랄까 과거에 그 금융권에서 많이 좀 유행했었던 그 뭐 통섭형 인재, 뭐 인문학적 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으로 많이 좀 유행이 좀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약간은 기술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뭐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인문상경계 학생들한테는 뭐 코딩이라든지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의 어떠한 이유 때문에 또 이런 문제가 혹은 이러한 인재상도 요구될 수도 있고요. 또 한국전력공사의 특징 자체가 기본적으로 기술력을 바탕으로 뭐랄까 서비스가 진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기술력을 발휘하되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라든지 이런 경영에 대한 이해 등을 감안하면서 일을 했을 때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러한 인재상을 요구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소재를 선택하시고 그에 적절한 생각과 행동을 기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도전적 인재. 일단 마음이 좀 편해집니다. 왜냐하면 다른 회사에 작성했던 거 그대로 갖다 붙일 수 있는 약간 그런 좀 인재상이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이 한국전력공사 인재상에 좀 더 맞춰주셔야 되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뜨거운 열정과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이 실패와 좌절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도전과 모험을 가면 역동적 인재. 누가 만들었는지 정말 슈퍼맨을 요구하는 것처럼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자, 하지만 100점 만점에 100점이라기보다도 여러분들 가능성이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만 보여주면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같이 한번 이 문제 도전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은 주관적이고 객관적으로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는 모습. 일단 도전이라는 것은 어렵다라는 느낌보다도 원래 달성하지 못하는데 내가 이걸 초월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도전이 성립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하지만 그럴 때는 보통 리스크가 따라갑니다. 그러한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도를 하시고 그러한 시도를 바탕으로 더 성장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죠. 근데 이 도전이라는 것은 항상 따라 나오는 그런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바로 창의적 사고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는 뜻은 결과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도전과 창의성은 항상 같이 따라가는 그러한 인재상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좀 헷갈리지 않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도전 강조하려고 하는데 창의적 사고가 나오다 보니까 자꾸 이거 창의성 써야 되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는데 초점은 그래도 좀 더 높은 목표를 잡은 상태에서 새로운 시도를 했다라는 그런 큰 뼈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도전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선생님 제가 도전을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이거 실패한 거 적으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실패를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굳이 억지로 너무 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필요는 없겠죠. 예, 성과에 대한 부분을 조금 축소하시거나 성과에 대한 부분을 막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지 않더라도 그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런 내용을 기재해 주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경험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 그런 부분을 강조하시면 되겠죠. 활용 가능 소재로는 뭐 여러분들이 과거에 경험해보지 않았던 그러한 경험을 하면서 목표를 달성했다. 혹은 본인의 어떤 역량이 굉장히 부족해가지고 어려웠다. 혹은 여러분들이 어떤 성격의 컴플렉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걸 이겨냈다. 약간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시고요. 대신에 본인만 어려웠던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어려웠다. 객관적으로도 높은 목표였다.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시는 게 훨씬 더 평가자에게 쉽게 여러분들이 도전했다는 것을 강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학사생이 석사생의 목표로 뭐 논문을 썼다라든지 아니면 뭐 공모전에 입상하는 뭐 이런 목표들. 공모전에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어요. 끝까지 완수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나는 오히려 공모전 입상이라는 더 높은 목표를 잡았다. 왜냐하면 공모전 입상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도 높은 목표이기 때문에 도전이 성립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저 이런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하죠? 라고 더 걱정을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샘플을 보여드리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그래도 내가 주관적인 것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더 높은 목표였다면 그런 소재를 가지고 새로운 시도 그 부분을 강조하시면서 자소서를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가치 창조형 인재 뭐 굉장히 어렵게 표현은 되어 있는데 현재 가치에 안주하지 않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만족하지 말고 계속 해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 내면서 조직에 돈을 벌게 해줘라. 약간 뭐 그런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있으면 개선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더 좋은 방법이 없는지 끊임없이 찾고 그 과정에서 성과도 내고 효율도 극대화하고 항상 오너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걸 요구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만히 놀지 말고 계속해서 뭔가를 해라. 약간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제가 뭐 이제 이 직업방송에서 강의를 많이 할 때도 강조했겠지만 이 창의성과 관련된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선제적으로 문제를 도출했다는 것을 좀 강조해라. 주변 사람들은 인지하지 못했지만 내가 봤을 땐 향후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 이런 식으로 선제적으로 문제를 도출했다는 부분을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문제가 터져서 고쳐버리면 현재의 가치에 안주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미 그걸 해결해야 되는 당위성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인재상에 좀 더 부합된다는 것을 좀 강조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 문제를 먼저 인식하고 내가 그것을 자발적으로 개선했다. 그런 느낌을 주셔야겠죠. 그걸 개선하는 과정에서는 좋은 아이디어로 개선했어요 라기보다도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근본적인 원인을 고민해보고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원인 분석 후에 거기에 맞는 적절한 개선안을 냈다라는 것. 즉 과정, 분석의 과정, 고민의 과정, 노력의 과정, 그 과정을 집중적으로 강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을 담아주시면 어렵지 않게 쓸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활용 가능한 소재로는 뭐 작은 부분이라도 문제 인식하고 해결했던 그런 경험들 가능합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혼자서 다이어트를 하는데 보통 다이어트는 이런 방법이 좋지만 내가 이런 방법 더 했다. 안 되는 건 아닌데 근데 기본적으로는 조직 활동에서 이러한 사적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입사 후에 또 조직 활동에서도 이렇게 한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개인적 경험들에 대한 것들은 후순위로 두시고 가급적이면 조직 활동에서 했던 부분들을 참고해서 작성을 해주시고 하는 게 더 좋고요. 어떤 분들은 뭐 시험을 준비할 때 내가 이런 자격증 준비할 때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좀 했다.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역시나 당위성 자체가 높은 경험이고 그리고 이거는 목적성이 여러분들 개인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소재라고 보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다는 것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4가지 인재상 중에서 3가지 인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가용 인재 같은 경우에 제가 이번 항목에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럼 작성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800자를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개를 강조하려면 소재 2개를 선택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400자의 한 키워드를 강조한다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자기소개 작성할 때는 소제목 2갈씩 상황, 생각, 역할, 결과, 배운 점, 각오. 자, 이런 부분들을 다 쓰는 게 안정적인 구조긴 하지만 제가 여기 지금 관루친 부분들은 여러분이 생략하셔도 됩니다. 왜? 글자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지만 절대로 여러분들이 생략해서 안 되는 게 뭐다? 여러분들이 강조하고자 하는 도전, 그리고 창의성, 그리고 통섭형 이러한 행동을 발휘했던 생각과 이러한 뭐랄까 행동에 대한 부분 있죠. 이러한 부분들은 뭐 반드시 강조를 해주셔야 돼요. 특히 행동과 관련된 부분, 제가 지금 생각과 역할이라고 썼는데 이 안에는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행동이 반드시 담겨질 수 있으셔야 됩니다. 배운 점이나 뭐 각오 이런 거 다 생략하셔도 돼요. 왜? 글자 수가 압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메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자, 좋습니다. 1번을 좀 살펴봤고요. 아무래도 인재상에 대해서 다 소개를 하다 보니까 좀 여러분들과 함께 3개의 인재상에 대해서 살펴본 거고, 자, 2번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스스로 팀이나 조직, 단체 등을 위해서 고민해서 수행했던 일이 있나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자기소개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면접에서 얼마든지 여러분들한테 요구할 수 있는 핵심 질문 중에 핵심 질문입니다. 왜? 우리 신입사원들한테 가장 요구되는 것 중에 하나가 책임감, 주인의식, 팀워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항목이고 실제 자소서 면접 단계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빈도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기업가용 인재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회사에 대한 무한 책임, 그리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개인의 이익보다 회사를 먼저 생각하는 인재. 참 이러기 쉽지 않거든요. 기업 활동, 이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러기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회사는 우리한테 이런 걸 요구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여줍시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그럼 어떤 걸 보여줘야 되느냐?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그럼 그 말은 뭐예요? 자발적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찾아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여기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내가 억지로 했다기보다도 이런 것들을 먼저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해주셔야겠죠. 긍정적 마인드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내가 억지로 하기보다도 내가 이걸 하다 보면 이 과정을 통해서 뭔가 더 성장하지 않을까. 팀에도 좋지만 내 개인에게도 더 좋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적극적 희생이라는 것은 시간적이면서도 물리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자원이 투입되는 그러한 노력을 강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교수님 대신해 가지고 제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 외국에서 오시는 교수님 마중 나갔습니다. 일요일 날 오전에 제가 뭐 서프라이즈 봐야 되는데 그 왕복 3시간 왔다 갔다 해서 6시간 제가 희생했습니다. 이런 건 안 됩니다. 왜? 너무 일시적으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은 기술적이면서도 연속적이고 시간적으로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 그런 희생을 했다고 하시는 것이 좀 더 이 항목에서 여러분들이 주인의식을 강조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뭐 학과 팀 프로젝트라든지 어떤 행사를 준비할 때 아니 아르바이트라든지 학생의 활동이라든지 뭐 봉사활동, 인턴 뭐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그러한 소재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항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일단은 어떤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내가 나섰다라기보다도 이거 마찬가지예요. 팀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스스로 항상 고민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이제 그러한 주인의식을 보여주는 것을 회사에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그런 경험을 한번 찾아보시고 뭐 팀에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된 건 아니지만 본인의 그러한 노력으로 주변 사람들도 동기부여했다라든지 분위기가 좋아졌다라든지 그걸 바탕으로 더 좋은 성과를 냈다라든지 그런 부분 얼마든지 강조 가능하니까 그렇게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한 거 꼭 준비하시고 면접에서도 특히 이와 관련된 질문이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연관 지어가지고 또 디테일하게 질문 파고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백데이터도 준비하시면서 자소서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성 순서는 1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 글자 수가 600자까지 요구된다. 그럴 때는 뭐 글자 수에 대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던 가장 중요했던 어떤 거였죠? 바로 생각과 역할 그리고 즉 행동이었습니다. 그 행동을 구체적으로 적는데 뭐 이번에 글자 수 여유가 있으니까 뭐 소제목도 적으실 수도 있고요. 뭐 배운 점이나 각오 적으실 수 있는데 1번 항목에 소제목 안 적었는데 갑자기 2번 항목부터 소제목 적으면 되게 어색해요. 이상해요. 저한테 평가 이상하게 하지 않을 걸 걱정하시는데 전혀 그런 거에 평가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고 싶으면 쓰셔도 되고요. 하지만 우선순위라고 한다면 이 생각과 역할을 바탕으로 한 행동을 구체적으로 적으시고 그리고 배운 점이나 뭐 이런 각오 정도는 여러분들이 뭐 글자 수를 감안하셔서 작성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좋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앞부분 1번과 2번을 통해서
그 회사가 요구하는 인재상 4가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기소개 작성뿐만 아니라 면접에서 이와 관련된 질문이 나왔을 때 어떻게 소재를 선택하고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항목인 상번 항목은 좀 더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할 수 있는 항목이에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자원관리 능력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강조를 많이 안 해왔던 항목이지만 이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NCS 10가지 직업기초 능력 중에서 대표적인 그런 능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이해하시고 같이 한번 자도 작성을 끝까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기본적으로는 이 내용을 좀 읽어보면 본인이 세운 목표를 최단시간 내에, 이게 일단은 조건이겠죠. 최단시간. 투입 비용을 최소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중에 입사해가지고 원가는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짧은 시간 동안에 효율을 극대화해라. 약간 이런 걸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거거든요.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런 수익성 강화라든지 그런 원가 구조를 개선해서 아무래도 그런 부채 비율을 줄인다라든지 등등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자원관리 능력에 대한 부분은 많이 요구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또 이해해 주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용 대비 효과를 극대화한다. 가능한 자원. 가능한 자원이라고 하면 뭐겠어요? 대부분 시간, 정보, 물적 자원, 그다음에 인적 자원 등등이 다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뭐 기술적인 자원도 있네요. 인력 등을 동원한 경험이 있다면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주요 행동 지표는 어떤 것이냐? 이 항목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어떤 거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최단시간 내에 이것을 끝마치기 위해서 필요한 이 자원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 내가 이걸 최단시간 내에 투입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떠한 정확한 자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사람이 필요하다. 특히 사람도 어떠한 역량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몇 명이 필요하다. 혹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좀 들어야 된다. 아니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근무 순서를 짜야 된다. 아니면 어떠한 기술이 필요하다. 어떠한 정보가 필요하다. 그걸 명확하게 먼저 정의를 내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한 필요한 정보나 필요한 자원에 대한 부분 대비해서 내가 어떤 부분이 정말 부족한 것인지 그걸 빠르게 파악하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가지고 올 거냐. 어떤 루트를 통해서 협력을 이끌어낼 거냐. 어떤 루트를 통해서 내가 확보할 것인가. 그걸 계획을 짜시고 그것을 실행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어떠한 도움을 이끌어내는 모습을 적절하게 기술할 수 있겠죠. 자, 계획을 잡을 때는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계획을 잡다 보면 항상 여유 있게 계획을 잡으셔야 됩니다. 왜? 항상 하다 보면 자원이라는 건 늘 부족합니다. 나중에 입사하셔서 일을 하시다 보면 한 번도 자원이 풍부한 적이 없어요. 항상 열악한 환경입니다. 왜? 회사는 절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다 주지 않습니다. 항상 쪼아야 여러분들은 말 그대로 그 쪼인 상태에서 계속해서 효율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도 많이 직면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과거 경험에서 이와 유사했던 경험이 있는지를 찾아보시고 방금 제가 얘기했던 그러한 지표들을 고민하시면서 내용을 기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조직 내에서 본인이 달성해야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당연히 이런 노력했던 경험도 가능하고요. 뭐 개인적인 목표, 뭐 예를 든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지원한 직무에 어떤 기사 자격증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내가 최단 시간 동안에 나한테 과연 어떻게 투입 비용을 최소화해야 돼 극대화할 수 있느냐. 그런 경험을 적으셔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경험들은 이제 말 그대로 목적성이 사익에 가깝고 당위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소재들이기 때문에 최우선적인 경험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 항목에서는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참고하신다면 더 쉽게 또 선택을 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항목에서 효율이라는 말을 굉장히 여러 번 얘기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과연 자원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왔는데 너무 불필요하게 많은 자원을 가지고 온 건 아닌지 그 말 그대로 좀 낭비를 하진 않았는지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 과거 경험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좋은 성과만 냈다라고 해서 이게 다 좋은 경험은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보여지는 여러분들의 그런 생각과 행동이 과연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지표에 해당되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작성 순서는 뭐 동일합니다. 글자 수도 그렇게 다르지 않고요.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생각과 역할 단계에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 자원관리 능력에 대한 행동을 집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느냐. 자, 이 부분에 대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글자를 쓰시되
뭐 어려우신 분들은 소제목 2갈씩 쓰시고 상황도 쓰시고 생각 역할 그다음 그 안에 행동 담으시고요. 결과 보여주시고 배운 점 각오 보여주시고 일단 다 쓴 상태에서 그걸 이 점진적으로 좀 줄이시면서 생략을 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생략을 하실 때 절대 생략하면 안 되는 게 뭐가 있었다? 바로 여러분들의 그 생각 역할 내에서 행동을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만큼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쓰시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건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도서를 작성하실 때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직업기초 능력과 관련된 부분과 인재상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공통적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이 타 공공기관에서도 굉장히 많이 요구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타 공공기관에서 썼던 걸 그대로 갖다 붙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문제가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근데 그 맨 마지막에 각오에다가 뭐 A 공사에서 이렇게 썼는데 한국전력공사에다가 그걸 잘못 쓴 거다. 그러면 나중에 면접 때 지옥이 시작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타 공공기관에 썼던 내용들을 갖다 붙이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 마지막에 썼던 각오에 대한 부분 반드시 점검을 하셔서 여기 괜한 오타를 적는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반드시 주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전력공사에서 지난 3년 동안 많이 출제됐던 항목 그리고 자도서나 면접에서 반드시 이해하고 답변해야 되는 인재상과 관련된 부분 위주로 점검을 해봤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도 얼마든지 이와 관련된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소재에 대한 어떠한 그런 퀄리티보다도 여러분들의 생각과 행동의 퀄리티가 얼마나 좋은지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자신 있게 자소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